반전에 반전 얼마 전 독이 든 와인으로 정원을 살해하려고 했던 진태석이 아버지라니요. 다행히 한혜아가 뛰어들어 대신 마시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지만 공난숙이 제기한 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설로 인해 결국 진태석도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진짜 친딸로 확인이 되고 이 일로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게 됩니다. 한혜라의 친딸로 받아들이라는 말에 진태석은 차정원의 아버지로 나서게 되는데요. 차정원에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한혜라가 정원에게 이미 해준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심장을 도려낼 수 있다. 정원은 이 말을 가슴에 두고 진태석의 요청에 식사 자리에 나갑니다. 딸의 아픔을 늦게나마 알게 된 한혜라가 이제 전적으로 딸을 도와주고 차정원의 키워준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고 드라마 침플리의 이야기 여행에 함께 해주세요. 진태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차정원은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아, 점심이나 같이 하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섬뜩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들었던 그날이 아직 채 멀리 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차정원은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지금은 받아줘야 해. 한혜라가 차정원 옆으로 다가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복수하려면 당분간은 용서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 진태석은 내가 날카롭게 나오면 바로 몸을 숨겨. 그 사람, 약한 척할 때가 더 위험하거든. 차정원의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웃어줘야 한다는 거지? 한혜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웃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목적이야.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이 이겨. 차정원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아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식당은 과하게 고급스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평범하지도 않았어요. 딱 진태석이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용히 감춰져 있는 자리. 진태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색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왔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차정원은 순간 상했네라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한 건 얼굴이 아니라 인생이었고 그 인생을 망가뜨린 건 눈앞에 앉아있는 진태석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최대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잖아요. 진태석이 웃었어요. 웃는데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무서운 사람 같잖니.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죠. 차정원이 속으로 삼켰습니다. 대신 입술 끝만 살짝 올려 말했어요. 회장님은 늘 강한 분이시니까요. 그 말에 진태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차정원은 그 작은 만족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진태석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칼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고 차정원도 뒤따라 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옆에서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차정원에게는 가장 큰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혜라가 직접 나서면 진태석은 죄책감을 무기로 바꿀 테니까요. 차정원은 한 입, 두 입 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태석을 한 번에 보내려면 지금은 칼을 꺼내면 안 돼. 주하늘의 말이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진태석은 어설프게 치면 비웃으며 빠져나가고 더 큰 악행으로 되갚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진태석이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그날 일은. 차정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진태석이 아주 천천히 사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책임지는 방법은 없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회장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왜요? 왜 미안하세요? 진태석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널 몰라봤다. 그리고 혜라도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한혜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떨림이 감동이 아니라 경계라는 걸 알았어요. 진태석은 사과를 하면서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그게 한혜라가 말한 용서한 척의 첫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차정원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받아줘. 지금은 웃어. 그래야 너의 타이밍이 온다. 식사 후 차가 나왔습니다. 진태석이 차잔을 들어 올리며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용서해 주겠니? 그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용서라는 게 물건처럼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차기범이 묶인 채 쓰러져 피를 흘릴 때 그 옆에서 서 있던 얼굴이 지금 이 차잔을 들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차정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는데요. 그 순간 주영채가 떠올랐습니다. 정원이 피땀으로 만든 디자인을 뻔뻔하게 훔쳐 자기 작품처럼 발표하려는 주영채. 사람들은 아마 또 주영채를 칭찬하겠죠. 겉으로 반짝이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차정원은 이미 복선을 깔아뒀거든요.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미안하시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태석의 눈빛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겉으로는 순한 말인데요. 속으로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봐요. 당신이 무너질 순간까지. 진태석은 그 말을 순종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고 경고로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결국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더 미안해지는구나. 진태석은 사과도 죄책감도 전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처럼 다뤘습니다. 차정원은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린 한 번에 보내야 한다. 그날 저녁 주하늘의 사무실에 한혜라와 차정원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주하늘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아챘어요. 식사했어요? 차정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했는데요. 사과하더라고요. 주하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과는 덧칠 가능성이 크죠. 한혜라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면을 바꿔 오늘은 반성하는 척, 내일은 피해자인 척 그렇게 기어이 살아남아. 차정원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치면 안 돼요. 한번 흔들었다가 놓치면 그 다음은 우리한테 칼이 와요. 주하늘이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영상 하나가 아니에요. 진태석이 가장 강해 보일 때 가장 약해지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그 방식, 뭐지? 주하늘이 답했어요. 진태석은 권력을 잃는 것보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 사람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서 괴물로 확정해버리면 뒤가 없어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피 흘리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럼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디자인 도용을 이용할 계획을 꺼냈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주영채가 내 걸 훔쳐 발표하는 순간 너는 피해자로 확실히 서게 되겠네. 차정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피해자만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 주영채를 가짜로 만들 거예요. 제가 깔아둔 복선이 도용을 단순한 사건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서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은 너희가 모녀로 회복됐다고 해도 그 회복은 아직 약해. 진태석이 다시 칼을 들면 혜라가 또 다칠 수도 있어. 차정원은 그 말에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엄마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내 앞에서, 내 뒤에서 같이 서 있을게. 차정원은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더 냉정해질 수 있어요.
엄마가 제 편이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때 조미양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지나 움직임 확인. 자료가 빠져나간 흔적 있어요. 주영채 라인이 이미 손을 뻗고 있다는 뜻이었죠. 차정원은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안진아에게. 차정원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안진아 씨, 오늘 고생했죠. 내일 발표 준비 혹시 자료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안진아는 밝게 대답했는데요. 그 밝음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팀장님.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깔아둔 복선도 움직이겠죠. 한예라가 물었습니다. 정원아, 넌 어디까지 계획한 거야? 차정원은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도용이 터지는 순간 주영채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영채가 진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 하나 준비해 놨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그 도용 사건을 입구로 쓰자. 그리고 그 입구 끝에서 진태석을 기다리게 만들자.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많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불빛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떠올렸어요. 이 드라마엔 아직 출생의 비밀이 남아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친딸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 비밀은 아직 터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도용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에 더 민감해질 거예요. 그때가 오면 숨겨진 출생의 비밀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한예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잡자. 타이밍, 그리고 증거. 진태석이 도망칠 문을 하나도 남기지 말자.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진세훈. 차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바로 왔어요.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뭘 숨기는지도. 차정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원아, 뭐야? 차정원은 화면을 보여주며 낮게 말했어요. 진세훈이 뭔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는 늘 진태석 쪽으로 흘러가죠. 한예라는 차정원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겁먹지 마. 이 판에서 겁먹는 순간 내가 먼저 흔들려. 차정원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진태석을 쓰러뜨릴 한 방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요. 발표 당일 아침, 차정원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면 스스로가 알아버릴까 봐요. 한혜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용서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숨을 고르고 서야 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짧게 말했어요. 오늘 터질 거예요. 주하늘은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래, 터지게 만들자.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아, 내가 오늘 흔들리면 주영채는 그걸 먹고 더 커져.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어. 내가 먼저 여유를 보여.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가 단단해 보이려고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영채의 발표장은 화려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박수, 카메라. 주영채는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주영채는 무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차정원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인생이 바뀌긴 하겠지.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닐 거야. 주영채가 작품을 공개하는 순간 주변에서 감탄이 터졌습니다. 와, 디테일 미쳤다. 주영채, 역시. 그 칭찬들이 차정원 귀에 꽂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작품이 자기 것이고 그 작품 속에 차정원만 아는 표시가 들어있다는 거요. 표시는 눈에 보이는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순서와 연결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 아니라 기록이 증명한다는 장치였습니다. 주영채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차정원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차정원은 주영채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웃었습니다. 주영채 씨, 축하해요. 주영채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가 축하할 일이야?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발표 잘 됐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주영채는 순간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면 다르지.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주영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질문. 너 지금 나한테? 차정원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컨셉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 왜 여기 들어갔는지도요. 주영채는 당황하지 않는 척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추락하면서도 날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주영채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문장 끝마다 어딘가에서 주워온 듯한 말이 붙었습니다. 주영채는 작품을 자기 인생처럼 말했지만 정작 작품 자체를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차정원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패턴이 왜 여기서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지요. 주영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디자인은 원래? 차정원이 말을 자르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친절하게, 더 부드럽게 몰아갔어요. 원래가 아니라요. 주영채 씨 작품이라면 이유가 있어야죠. 주영채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아주 짧은 시선 회피가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그때 차정원이 손을 들어 스태프를 불렀습니다. 자료 원본 기록 확인 가능하죠? 스태프가 머뭇거렸는데요. 그 순간 주하늘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저장 기록과 수정 기록, 그리고 내부 전달 경로까지요. 주영채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야? 너희 지금 나 함정 파는 거야? 차정원은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함정이라기보다 진실이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예라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예라는 차정원 옆에 섰고 주영채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주영채, 너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할 거면 증명해봐. 한예라가 직접 나서는 건 차정원도 놀랐습니다. 한예라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한예라는 회장이기도 했지만 차정원의 엄마이기도 했어요. 주영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회장님까지 왜 이래요? 차정원이랑 무슨 사이길래? 그 질문이 날아오는 순간 주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녀 관계가 이미 회복된 상태라는 걸 세상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공개하는 건 시기상조였어요. 차정원은 바로 막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용이냐 아니냐예요. 주영채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너 증거 없잖아. 차정원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있어요. 이미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여러 군데 저장해 뒀거든요. 그 순간 주영채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기가 훔친 게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폭탄이었다는 거요. 도용 논란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녹음했고, 누군가는 화면을 찍었고, 누군가는 벌써 기사 제보를 준비했어요. 주영채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 했는데요. 안진아가 우왕좌왕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언니, 아니 영채 씨 어떡해요? 주영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안진아가 누구 편인지 오늘 확실해진 셈이었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아, 1차는 성공이야. 이제 사람들이 진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 흐름을 타면 진태석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시작이에요. 진태석은 아직 웃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날 저녁, 진태석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태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요.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원이 아주 노련하게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노련해졌군. 그 한마디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냥감 확인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진세우는 어디 있지? 황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주하늘을 의심하고 차정원도 의심합니다. 진태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좋아. 불안한 사람은 결국 누군가 손을 잡거든. 그 손을 내가 잡으면 된다. 그 말은 곧 진세훈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시각 차정원은 한혜라와 주하늘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얼굴을 살폈어요. 정원아, 괜찮아? 차정원은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한혜라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차정원이 그걸 보고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계획이 흐트러질까 봐요.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도용 사건으로 시선이 몰렸을 때 진태석 쪽 증거 라인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혜라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닮아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동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윤비서였습니다. 부회장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생 관련 문서가 예상과 다릅니다. 한혜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이 그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주하늘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문서요? 한혜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문서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갈아엎는 폭풍일 수 있었거든요. 주영채가 공난숙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선.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선. 진세훈과 주영채가 이 안에 있는 진실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격 이상이겠지요. 일개 평범한 가정도 아닌 재벌가의 계승이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진짜 핏줄.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진짜가 뭔지 묻네요. 이제는 이름만 훔친 게 아니라 가족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출생의 비밀은 공개하는 순간 모두가 칼을 들거든요. 한혜라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윤비서한테 문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마. 특히 진태석에겐 절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은 직감했습니다. 진태석을 한 방에 보내려던 계획이 더 큰 폭탄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거요. 폭탄은 커질수록 터지는 순간도 잔인해지니까요. 차정원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네요. 진태석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출생의 비밀까지 같이 흔들리면 도망갈 문이 없어져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문서가 진짜라면 우리도 각오해야 해요. 그날 이후엔 되돌릴 수 없어요.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끝낼 거야. 차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끝내자. 아빠의 피가 더 이상 헛되지 않게. 이제 점점 차정원이 자리가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이 세찬 곳에 서 있던 차정원이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견뎌온 시간들의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 친밀한 리플리의 결말을 기대하며 댓글로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친플리 드라마 리뷰에 함께 해주세요.